혹시 여러분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아서거나 혹은 정신이 없어서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아주머니는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으로 고작 30분 동안 휴대폰을 충전했을 뿐인데 그날 밤 통장에 있던 8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통화하는 아들의 목소리로 다급하게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챙겨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마지막 순간 친구의 제지로 겨우 멈춰 섰을 때야 그것이 가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쏘스라치게 놀랐죠. 도대체 이 배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검은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요? 왜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조차 믿을 수 없게 된 걸까요? 오늘날 사기 집단의 수법은 우리가 방어할 틈도 없이 진화했습니다. 오늘은 은퇴한 베테랑 형사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첨단 사기극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궁극의 호신술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덕성입니다. 동네 이웃들은 저를 김반장이라고 부르곤 하죠. 올해 76인데 형사 과장 자리에서 내려온 지도 벌써 10수년이 흘렀네요. 젊은 시절 제가 잡았던 도둑과 해결한 사건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다 보았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칼보다 날카롭고 총보다 잔인한 악이 있다는 것을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단 하룻밤 만에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을 갉아먹는 것. 바로 요즘의 고지능 첨단 사기입니다. 매일 오후 저는 습관처럼 아파트 단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곤 합니다. 저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네들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식을 보기도 하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고 단톡방에 아침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스마트폰 덕분에 노년이 다채로워진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미지의 위험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 셈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피하고 가난을 견디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모은 노후 자금이 휴대폰 너머에 숨은 사기꾼들에게 허망하게 뺏겨야 하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창한 도리가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에게 일어난 3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똑똑해서 절대 안 당해 라고 자신하지도 마십시오.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 자식들보다 더 살갑고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이웃인 이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인 명숙 씨는 우리 노인들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삶을 즐길 줄 아는 분이었죠. 남편과는 사별했지만 자식들이 다들 자리를 잘 잡았고 본인도 꽤 넉넉한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년 2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며 일본의 벚꽃을 보러 가거나 유럽의 고성들을 구경하곤 했지요. 사건이 터진 날은 그녀가 일본 홋카이도로 라벤더 구경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녀가 직접 제게 털어놓은 생각만 해도
손바닥에 땀이 나는 공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기분이 정말 최고였어요. 새로 산 보라색 캐리어를 끌고 콧노래를 부르며 비행기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체크인을 마치고 나니 시간이 1시간 넘게 남더라고요. 커피숍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때우려는데 아차 싶었어요. 배터리가 15%도 안 남은 거예요. 보조 배터리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죠. 일본에 도착해서 친구랑 연락도 해야 하고 지도도 봐야 하는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구세주 같은 게 보였어요. 벽 쪽에 공용 충전 구역이 있더라고요. 콘센트뿐만 아니라 친절하게도 기종별로 무료 충전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었죠. 속으로 요즘 공공시설은 참 편리하고 친절하기도 하지라고 생각하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폰에 맞는 선을 꽂으니 화면이 밝아지며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안심하고 맛집을 검색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30분 정도 충전하니 배터리가 80% 이상 찼습니다. 기분 좋게 선을 뽑고 탑승구로 향했죠. 비행기는 무사히 이륙해 홋카이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예약해둔 온천 호텔에 짐을 풀고 기분 좋게 온천을 즐긴 뒤 유카타를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갈 미슐랭 식당을 예약하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갑자기 딩동딩동 하며 은행 거래 알림이 연달아 오는 게 아니겠어요.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후 10시 5분 온라인 결제 1화 5만엔 10시 6분 8만엔 10시 8분 7만엔 불과 몇 분 만에 제 통장에 있던 이번 여행 경비와 쇼핑 자금으로 모아둔 약 850만 원이 순식간에 털려버린 겁니다. 너무 놀라 혼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호텔 전화를 빌려 은행 해외 비상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담원이 말하더군요. 돈은 이미 인출되었고 온라인 거래인데다 수법이 전문적이라 되찾기 힘들 것 같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침대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고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다음 날 일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 예쁘다던 라벤더 꽃밭이 제 눈엔 온통 잿빛으로 보였죠. 귀국하자마자 저는 오랜 친구인 김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명숙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얼굴이 헬쑥해져서 여행의 설렘은커녕 초췌함만 가득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제 미간이 찌푸려졌죠. 저는 그녀에게 공항에서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은 적이 있는지, 이상한 링크를 누른 적이 있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아니, 전혀 없었어. 딱 하나 공항 충전소에서 공용 충전선을 쓴 것 말고는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제가 어디인지 감이 왔거든요. 저는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명숙 씨의 휴대폰을 정밀 검사한 뒤 내놓은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공항의 충전선이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충전선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개조한 데이터 탈취용 케이블이었던 겁니다. 명숙 씨가 폰을 꽂는 순간 휴대폰의 모든 문이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활짝 열려버린 것이죠. 며칠 뒤 저는 명숙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상심해 있는 그녀에게 제가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는
3가지 보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명숙 씨 돈은 잃었어도 교훈은 얻어야 해요. 오늘 이 퇴직 형사가 휴대폰 충전 안전 수칙을 확실히 알려줄게요. 저는 이것을 충전방도 방다오 3부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작은 보조 배터리였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자급자족입니다. 외출할 땐 무조건 보조 배터리를 챙기세요. 남이 주는 건 독이든 사과라 생각하고 내 정의는 내가 공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개인용 충전기와 케이블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마저 없다면 내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세요. 공공장소의 콘센트는 안전하지만 정체 모를 충전선이 위험한 겁니다. 반드시 본인의 충전기와 선을 꽂아 쓰세요. 마지막으로 USB 메모리처럼 생겼지만 양쪽에 단자가 있는 작고 하얀 장치를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의 선을 써야 한다면 이 금강불괴를 쓰세요. 이건 USB 데이터 차당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몇천 원이면 사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휴대폰 구멍에는 전기를 보내는 핀과 데이터를 보내는 핀이 있는데 이 녀석은 데이터 핀을 꽉 막아버리고 전기에만 길을 내주죠. 보디가드 같은 겁니다.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그녀의 안드로이드 폰을 가져와 설정 하나를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한 번만 설정해두면 평생 안심할 수 있는 비책이에요. 일더의 설정 앱을 열고 휴대전화 정보에 들어갑니다. 2. 소프트웨어 정보를 누르고 빌드 번호라는 글자를 찾으세요. 3. 이제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11번 연속해서 빠르게 누릅니다. 명숙 씨가 1번을 누르자 화면 아래에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다시 설정 초기 화면으로 가니 맨 아래에 없던 메뉴인 개발자 옵션이 생겼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본 USB 설정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파일 전송 테더링 등 여러 메뉴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충전만으로 바꿨습니다. 명숙 씨, 이건 집 수도 꼭지에 역류 방지 밸브를 단 것과 같아요. 이제 어디에 꽂든 당신 휴대폰은 오직 충전만 할 뿐 누구도 바이러스를 심거나 정보를 빼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명숙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걸 보며 저는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그녀를 지켜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 오랜 전우인 박종수 옹의 사례입니다. 올해 74신 종수온근 고집이 좀 세고 정직한 분이었죠. 평소 사기당하는 노인들을 보며 머리가 안 돌아가거나 욕심이 많으니 당하는 거지 라며 호통을 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양반이 이번엔 가장 큰 약점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찰을 하던 중 종수 온기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 쪽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지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박 형님,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겁니까? 아이고, 김 반장 나 좀 놔봐. 지금 사람이 죽고 살게 생겼어. 그는 이마의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내 아들놈이 사고를 쳤대. 지금 당장 돈 안 보내면 공장이 망하고 감옥 가게 생겼다고.
종수옹의 외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그의 평생 자랑이자 유일한 약점이었지요.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사업이 꼬여서 물건이 압류당했고 급히 2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울면서 빌더라는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형님, 아들 목소리가 확실했습니까? 그럼 내 자식 목소리를 내가 왜 몰라 다 쉬어 터진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우는데 이게 바로 모이스피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종수온글 진정시키고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일단 제 폰으로 원래 알고 계신 아드님 번호로 다시 걸어보세요. 종수온근 답답해하며 싫다고 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부산 아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는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지요. 이요, 아버지,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종수온근 멍하니 제 휴대폰을 보다가 자신의 휴대폰에 찍힌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목소리도 똑같았고요. 하지만 지금 전화를 받는 아들은 돈 이야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제야 종수온근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평생의 적금을 사기꾼에게 바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며칠 뒤 노인정에서 AI 사기 방지 강연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기꾼들은 옛날처럼 어설프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씁니다. 제가 설명한 기술은 AI 음성 복제였습니다. 자녀들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단 몇 초의 목소리만 있으면 AI는 완벽하게 그 목소리를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바꿉니다. 딥페이크라고 하죠. 앞으로는 영상통화로 아들 얼굴이 나오면서 울며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주민들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목소리도 얼굴도 가짜면 뭘 믿어야 해? 저는 가족만의 3단계 방어선을 제안했습니다. 1. 첫 번째 방어선, 조급함을 버려라. 사기꾼은 사고 납치 등 긴급 상황을 만들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단 전화를 끊고 10분만 숨을 고르세요. 2. 두 번째 방어선, 가족만의 암호를 정하라. 오늘 당장 자녀들과 만나서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하나 만드세요. 우리가 처음 길렀던 강아지 이름은 엄마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같은 질문 말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3. 세 번째 방어선, 영상통화 시 특정 동작을 시켜라. 현재 AI 기술은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속 아들이 의심스럽다면 아들아, 오른쪽 눈만 3번 깜빡여봐. 오른쪽 눈썹을 만져봐 라고 시키세요. AI는 이런 즉흥적인 지시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힘듭니다. 화면이 깨지거나 사기꾼이 당황해서 전화를 끊을 겁니다. 마지막 사례는 앞집 초애,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인 초애 할머니는 인자한 분인데 유일한 취미가 온라인 쇼핑이었죠. 휴지부터 영양제까지 집으로 배달시키는 게 싸고 편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습관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그녀는 통장을 든 채 울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던 노후 자금이 단 100원도 남지 않고 털려버린 것이죠.
사건의 발단은 시립도서관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쓴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해 영상을 본 뒤 CJ 대한통운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왔더랍니다. 주소 불명으로 택배가 반송되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주소를 수정하십시오. 평소 쇼핑을 자주 하니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고 진짜 택배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곳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 사이 사기꾼들은 그녀의 폰에 심어둔 악성 앱으로 모든 금융 정보를 가로챘고 어느 날 한꺼번에 돈을 빼간 겁니다. 저는 다시 주민들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는 대문을 열어두고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없는 무료 와이파이는 절대 쓰지 마세요. 거기서 은행 앱을 켜는 건 유리방에서 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다 보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식 회사는 절대 그런 식으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직접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도 내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가 없으면 로그인을 못하게 막는 최후의 자물쇠죠. 간견을 마치며 저는 우리 동네 노인분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팍팍해졌지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가족끼리 서로를 지켜준다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3가지 수칙입니다. 1.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하라. 2. 가족만의 비밀 암호를 만들어라. 3. 이상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하라. 만약 정말 불행히도 사기를 당했다면 황금 24시간 안에 다음 3가지를 하십시오. 1. 즉시 은행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2.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으세요. 3. 휴대폰을 서비스 센터에 맡겨 초기화하고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여러분, 세상이 험해졌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기술은 변해도 인간의 따뜻한 연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자녀들과 공유하시고 가족끼리 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최고의 보안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